제가 만난 많은 그 철강 중견 기업의 경영자분들은 그 삶의 철학과 경영 철학이 매우 다양하고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삶의 흔적이 이 나라 철강사의 경쟁력이자 한국 철강 산업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강TV가 선정한 최고의 철강 경영자를 모시고 그분의 삶의 철학과 경영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M스틸의 한길수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39년. 예. 39년 전에 어떤 인연으로 또 이렇게 철강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철강에 입문하게 된 것은 이제 뭐 우리 집안 관계로 예. 우리 큰형님하고 예. 이 집안을 일으켜보자. 예. 이렇게 출발해서 예. 지금 모체에 이제 형님도 계시고 예. 저도 이제 M스틸을 또 법인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벌써 19년 되고 예. 총 전체는 뭐 한 39년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형제분들이 모두 이 철강과 관련. 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사실 그런 가정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그죠? 네. 그래서 상호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많으시겠습니다. 이제 혼자 했더라면 과연 39년 왔을까? 예. 힘들었겠죠. 예. 근데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큰 무탈하게 예. 어려움도 조그만 인연이 있지만 예. 잘 오게 되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철강업계에서도 그 형제가 5분이신데, 네. 5분의 그 우애랄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더라고요. 예. 예, 저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 분 한 분의 그 삶,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경영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시면서 지금 우리 한 사장님의 어떤 그런 경영자로서의 모습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주로 어릴 때 한길수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성격으로는 내성적이었고, 예. 좀 제가 그 말하고 좀 점잖은 편이었다? 좀 그렇습니까? 착한 편이었다. 예. 근데 영업맨보다는 그 관리, 이제 내근하는 사람 스타일이었죠. 근데 이제, 직업으로 이게 이제 되면서, 직업은 이제 성격 관계 없다. 그냥 선택 관계 없이 집중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39년을 맡은 듯 합니다. 예. 제가 만나본 한길수 사장님은 매우 성실한 경영자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예. 뭐 일밖에 모르니까 돈만 벌어오니까. 예. 그리고 저는 돈을 벌면 보통 분들은 돈을 쓰는 맛이 있잖아요. 돈을 예. 버는 이유가.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돈을 쓰면 불안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벌면 신이 나고. 주위 가족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주변에 있는 분은 너무 행복해하고. 예. 근데 그 행복하는 분들이 저를 보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예. 어떤 분은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왜 돈을 벌어서 쓸 줄 모르고 왜 그래 했는가? 그 질문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왜 돈을 벌어서 지고 가려고 그러냐? 외국 가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 혹시라도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좀 이렇게 공허함이 다가오진 않을까요?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것은 쟤도 이제 이러다가 뭐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라고 그러는데 후회를 하면 무엇이 후회될까도 생각해 보기도 했고 뭐가 그러면 나는 이게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일만 좋아하고 버는 것만 좋아하느냐? 근데 거기에는 내가 돈을만 벌라오는 게 아니고 쓸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일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일을 즐기는 거는 성장 과정에서 우선 성장을 시켜야 되고 또 지지 말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뭔가 성과도 얻어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로
그 즈음에서 돈을 번다는 것을 왜 내가 쓰지 안 하고 버는 데만 그렇게 집중돼 있고 그럴까? 근데 제3자들은 쓰지도 못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일만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왜 모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규 거래처가 생기면 영업을 하면 순이익보다 재고 증가와 설비 투자, 뭐 관리비 지출이 이렇게 이제 매출 일으켜서 이익을 앞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성장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항상 같거나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성장을 멈추고 이제 그냥 즐겨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돈 쓰고 성장 안 시키고 투자 안 하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9년 동안 계속 성장, 변화, 발전하려 하니 전체 금액은 커지고 저축은 되고 자산은 늘어나는데 내 주머니에 돈은 없고 계속 부족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온 자산 증식도 됐고 앞으로도 그래서 수요가에 대한 그 투자도 설비 투자나 인원 투자도 고객에 대한 예의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으로는 돈도 쓸 줄 모르는 사람, 뭐 벌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그 오해가 될 정도로 하는데 저는 그 진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즐겁고 보람되고 마땅히 그걸 해야 된다는 CEO로서의 그 본분이다. 그거보다 뭐 직무유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신나게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우리 사장님의 그런 노력을 보면 M스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유, 그럼요. 저는 이 칼라강판 더구나 시장에서는 독보적으로 장수한 기업, 장수한 사람, 또 이미지가 경쟁자보다는 함께 시장을 아우러가는 변화 발전시키는 사람, 이런 느낌 이미지로 이름 세자가 남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이제 M스틸을 이끌어가면서 가고자 하는 철학이고 뜻입니다. 그 핵심적인 가치는 주로 어디다가 두고 있으신 겁니까? 그 가치는 이제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돈만 알고 일만 알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미도 없고 근데 또 그 재미없는 나지만 재미를 느끼는 주변 사람은 다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그 M스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머지 부분은 사모님이 많이 이렇게 보완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요. 우리 와이프는 실제로 저한테 스승입니다. 스승.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단한 표현이시네요.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정신적 지주. 저는 CEO 이제 하다 보니까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지켜보는 와이프는 재미없는 사람, 돈은 벌어오는 거 잘하는데 같이 놀아주지 않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줄도 모르고 아는 데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면서 저의 성격을, 제 입장을 CEO로서의 그 와이프가 면밀히 분석하고 나를 지켜보고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혈질이고 급하고 또 일 밖에 부르고 그러고 매일 집에 와서 뭐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수금하고 싸우고 돈 달라고 하고 돈 갖다 줄 걱정하고 앉았고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거 보면서 그 와이프가 걱정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를 그 좋은 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성격 죽이는 프로그램, 인성을 좀 이렇게 아우르는 프로그램, 좀 상대방한테 좀 존중감을 좀 돋구는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를 이렇게 많이 보내줘서 저는 또 교육은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한 분의 경영자에게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참 가정이 중요하거든요. 그 가정의 안정감이
있어야지 기업도 정말 잘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귀중한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정말 복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 선도 이제 중신에서 이제 결혼했는데 제 사업을 하는데 CEO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을 사실은 이제 이기적으로 상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와이프가 나하고 결혼해 살다 보니까 재미는 없고 자기 인생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 와이프도 사회생활을 했어요. 했는데 사모님도 활동이 많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공적인 활동 사회생활을 했어요. 돈 버는 공적 활동보다는 봉사에 가까운 누군가가 해야 되는 그 좋은 일을 해야 되는 하는 국민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 생겼을 때 제가 샘플로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되면서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제가 이제 그 인성이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아 내가 모든 게 중심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구나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가 우한 없이 우리말로 별일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서 저는 이제 나 자신과 가정과 회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수익도 못 나고 문제만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학으로 저는 함께 합니다. 했고 실천했고 그걸 뒤에서 우리 와이프가 내가 좋은 교육도 받고 저를 정신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는 진짜 스승 같은 와이프입니다. 그런 삶의 가치관을 아주 일찍 이렇게 확립을 하셨군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경영이 가능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참.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좀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 언제쯤 많이 가지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나와 가정과 회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거 하나 있고, 그럼 이제 육체 건강해야 되는데,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뭐 거래처에 가서 뭐 수금하러 갔다가 수금이 안 되면 열받아가지고 와서 가정으로 끌고 가서 짜증내고 있고, 또 몸이 피곤하니까 몸이 힘들어서 육체가 힘들고 그래서 저는 건강을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합쳐서 그냥 건강이다 우리 이렇게 칭하는데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저는 스트레칭 저는 아침에 5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종교는 아니고 스트레칭 하는 방법 중에 절수행이 있어요. 절에서는 108배 하는 그거를 저는 육체 스트레칭으로 108배를 거의 매일 해요. 매일 하시는군요. 그 108배 하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20분 정도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요. 그걸 20분 정도를 한 20분에 거쳐서 몸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공상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명상, 절수행을 108배 하고 육체 건강을 잡고 명상을 한 몇 번 합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분들이 사실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하시면서 이거 참 어렵다.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나 이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그럼요. 이제 내 생각, 제가 원하는 그 생각과 뜻, 의미, 그게 판매겠죠. 근데 이제 상대한테 내 진실을 전했을 때 잘 안 받아주고 장사로만 얘기하고 깎으려고만 하고 좋은 말로 함께 간다고 해가면서 예상만 더 달라고 하고 이런 때 나의 뜻이 전달이 안 될 때 제일 안타까워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게 이게 숫자 가지고 장사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영업도 이제 인성으로 훨씬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가족 상황 이제 하나의 멘토 가족 간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고객과의 그런 대화를 고객. 많이 하시는군요. 예, 예. 주로 그런 쪽으로 저는 영업을 스킨십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도도하게 서로가 예. 이런 쪽보다는 존중감을 더 많이 내세우는 쪽에 그 영업과 회사 문화가 그렇게 정착된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보면 아 이게 좀 이 최고 경영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부분은 지금 MST를 쭉 경영하시면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이제는 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이제 나이는 속이지 못하니까 예. 피곤도 빨리 오고 정신적으로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말뛰듯 뛰기만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이걸 해주거나 누군가 이어받아야거나 이제 그러려면 이제 자식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보통 부모가 하는 직업을 넘겨주는 것도 싫어하고 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아버지가 하는 것도 그냥 공짜로 그냥 고생한 거 거저로 그냥 줄라나는 직원도 자식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내가 꼭 이거를 자식한테 남긴다, 이 직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뭐 억지로는 안 하려 합니다. 근데 누군가 했으면 좋겠구나. 근데 아버지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 자제분들은 혹시 계속 이 아버님 사업을 이어하실 분들 그런 준비도 되고 있습니까? 예, 애들이 둘인데 뭐 하여튼 다 자질은 있어 보이고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데 이제 지목은 하나 했어요. 나는 아버지 직업을 이어서 더 아버지보다 더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해서 중견 기업에서 지금 이제 OJT라는 뭐 그렇지만 이제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하다가 능력이 안 되거나 하고 싶지 않다든가 시대 흐름하고 안 맞는다면 절대 억지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뭐 억지로 좀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또한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교육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규수 사장님께서는 주로 그 직원들하고 교감할 때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들은 제가 아까 이제 와이프가 나를 조금 부족한 호랭이 같은 성격이나 인격 이거를 이제 토끼를 만들어 놨어요. 순한 토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감성이 엄청 약해졌고 눈물이 많아지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 저는 얘기를 주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자신 건강 관리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고 그 건강,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 관련한 방법, 제 경험담 얘기를 주로 해주고 또 가정사를 꼭 중요한 그 아버지의 그 거만함과 위험성 이런 것보다는 사랑으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꼭 해라. 가족 건강, 자식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지 말고 자유 속에 가족을 가장으로서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와서는 나와 가정이 행복할 때 회사에서 진정한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아프고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정이 불편하고 가정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무슨 회사 와서 성실한 자기 목적 달성을 비전을 회사를 따라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와 자신과 회사와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주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러려면 나와 관계 있는 주변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인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숫자가 있어야 된다. 돈을 벌어와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너 위치의 팀장이다. 뭐 부장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상식선에서 돌아가는 거지. 그것을 마다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더 생각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의 능력이라는 것이 꼭 사실 강함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게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눈물이 많아지셨다, 뭐 훨씬 부드러워지셨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그런 부드러움이 때로는 더 강함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한 사장님께서 M스틸과 이렇게 보면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 한 사장님 뒤에 정말 한 사장님과 같이 하는 그 엄청난 힘이 있네요. 그래서 가족도 있으시고 형제도 있으시고 또 사모님도 있으시고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사장님을 최고의 경영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철강 M스틸의 경영자로서 미래의 꿈이라 할까요? 이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이전에 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더 훌륭한 분이 계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저들한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직업이 이제 옛날에 이제 얘기하면 이제 7급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농사 지시고 한량이야 아버지는 공무원 생활에 가면 농사 지셨으니까 그 시대에는 아주 그냥 지역 유지요. 지역 유지시겠네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남겨준 유산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93살 되셔서 생존해 있어 아주 건강하신데 너희들은 내가 낳아준 것이 자산이다. 두 번째, 내가 물질로 자산은 물려준 건 없는데 물질은 준 게 없어요. 정신은 줬지 않느냐. 그 정신을 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훈으로 이제 부자는 한 몸이고 형제는 한 마음이다. 이 얘기를 우리 형제들한테 평생 하셨어요. 그게 이제 부자 그런 가르침을 늘 받고 자라나셨군요. 부자는 한 몸이다. 부자 일신. 맞습니다. 형제는 한 마음이다. 형제 일심. 이거를 평생 명절 때마다 자리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세뇌도 됐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벗어나질 못했어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훌륭하시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 또 다섯 형제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키신 것 같아서 받아들이고 큰형이 도망을 못 갔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애들 때니까 아니 큰형은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왔어. 근데 막내는 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야 너는 혼자는 살 수 있지만은 저 막내는 누가 가르친다냐? 나는 돈은 없어. 야 네가 가르쳐야지. 벌어서 막내도 가르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아버님 말씀대로 하는데 이제 언제는 사람인지라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놔두세요. 저 결혼도 했는데 나 좀 독립해서 좀 편하게 살게 놔두면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가진 게 돈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님께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낳아주시고 물질은 우리가 이제 뭐 재산이 뭐 사는데 이런 없는 건 아니었고요. 아주 풍부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루지 못한 그 부를 너희들은 사업을 하지 않느냐. 자신은 공직 생활하면서 농사 짓기 때문에 자신이 부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걸 한번 이뤄봐. 그래서 5놈을 도망도 못 가게 꼭꼭 묶어놓은 거야. 그 5분의 형제가 그러니까 이 철강과 관련된 업종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형제가 이렇게 가깝게 뭘 하다 보면 불편함도 있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그걸 다 잘 극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아버님, 어머님의 그 가르치심이 아닌가 싶네요. 그것도 이제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요. 우리 판매하는 거래처에 가서는 우리도 형제가 이렇게 하는데 싸우지 않느냐. 자기들은 형제가 하는데도 싸운다. 이런 상담을 집안, 형제, 자식 이 컨설팅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물건 뭐 싸게 줄게요. 비싸면 안 삽니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고.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이런 거래하고 싶은 기업. 그렇죠. 이런 컨설팅이 진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그 제일 그 경험을 얻은 거를 우리 거래처에 가서 진정으로 얘기하고 인간적인 교감으로. 그렇지. 예, 영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거야말로 굉장히 효율적인 영업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게 영업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진정한 영업은 여기였었구나. 두 번째로 이제 공급사들,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뭐 우리 저 포스코나 뭐 동국산업이나 동부제철이나 세하, 뭐 기타 이제 아주스틸, 뭐 DK동신 이런 업체들이 저희들을 보고 다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야 저놈들은 1, 2년도 아니고 저렇게 어떻게 함께 여러 회사를 공유하고 이렇게 뭐 아주 트러블이 없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표시 안 나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다. 연구 대상이다. 그렇게 하면서 최고 큰 담보는 어느 그 저희 강사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희들 최고 큰 담보는 형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가치를 최고 높이 사서 부동산 담보보다 최고 높이 산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도 돈 생기면 땅 사서 빨리 담보 갖다 줘야 돼. 그래야 물건 주니까. 그것만 수십 년 했는데 나중에는 그 가치를 최고 쳐주고 있으니 참 대단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이런 저 신입사원도 있고 임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몰랐는데 우리가 이런 가치가 잠재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가서 우리 부모 형제 간에 거래처 간에 이렇게 마케팅을 이렇게 하는 것도 나도 몰랐는데 진정한 인성으로 진심으로 이게 진정한 영업이었구나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내가 그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있구나. 이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뭐 부모로서 잘 교육을 받았고 형제들 간에 또 잘 부모의 지시를 받았고 또 와이프가 와서 나를 또 이렇게 순한 토끼를 만들어 주었고 이래서 이제 우리 가족 직원들 간의 대화도 좀 이렇게 유하게 이래서 우리가 장수하게 된 그 교육이었지 않는가.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야기 쭉 들어보면서요. 이야기를 모를 때보다 지금 듣고 나니까 사장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분의 어떤 그 경영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꼭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또 살아온 어떤 삶의 흔적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경영자를 만드는 거고요. 또 특히 영업 쪽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접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한 사장님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 그런 삶의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하는 우리 M스틸이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혼란 속에 코로나, 뭐 또 이제 뭐 원자재 상승, 또 인건비 이제 52시간, 뭐 이렇게 어려울 때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원이 근면하고, 우선 부지런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창조 새로운 걸 막 해야 된다. 근데 홍익인간을 우리가 이제 앞세워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직원이 됐든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거래처가 됐든 이거를 마지막에 지금 열심히 실천하는 과정인데 요즘에 이렇게 물질 많는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함께 홍익 정신을 바탕으로 M스틸이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 M스틸 법인이 생긴 지가 지금 19년 됐는데 19년이 만들어진 이유가 M스틸이 그 강판으로 인한 리모델링 시장, 강판으로 인한 판넬 생산 제조 판매. 근데 이게 19년 만에 요즘에 이제 너무 빠른 접점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홍익 정신을 그야말로 저는 실천하고 있는 CEO구나. 그래서 요즘에 마음도 몸도 금전적으로 고생하는데 아주 우리 거래처나 우리 자식들 집안 고정에 내 에너지가 그렇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히 생각해요.
아주 큰 정신을 이렇게 기업 예. 안으로 예, 예. 끌어와서 기업 내부에서 경영을 예, 예.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사님 뵈면 늘 그 에너지가 에너지가 정말 너무 넘치십니다.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특별히 드시는 보약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아까 이제 와이프가 그 우리 나의 스승이라고 그래. 정신적 지주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누구는 이제 우리 교육의 힘이었지 않은가. 근데 교육을 저는 받고 교육을 이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좀 전수해주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이 사장은 직원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야. 자식과 부모, 아버지와 관계도 불가분의 관계인데, 근데 그거를 나는 받아들였는데 성과는 한길수만 얻은 것 같아요. 왜 사장님은 원래 교육을 시키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얻었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주변이 요즘에 이제 함께 더불어 협업을 하는 트렌드를 MCT는 이제 그 기술 가진 분은 기술, 저는 이제 홍보, 판매, 영업, 유통 쪽을 우리가 그래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동종업종과 경쟁하기보다는 협업, 상생하는데 우리가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점은 참 제가 사실 여러 차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주 그 주위에 많은 연관 기업들과의 제휴 관계를 굉장히 사장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 제가 볼 땐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져주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윈윈하는 거죠. 내려놓아야 돼. 제가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지 않으면 가슴이 뭐가 있어. 콩콩 친다고. 왜 그래? 근데 내려놓는 그 나이가 먹으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도 있듯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40대 때 60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고 이 일을 놀라다니고 쉰다 그랬는데 60이 됐어요. 60년생입니다. 그 62이요. 그래서 한 게 없어가지고 20년 연장했습니다. 80까지. 더 오래오래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살기는 120까지까지 살아야 되면은. 그동안 정말 그 철강업계에 입문하셔서 지금의 MCT를 만드는 과정 동안에 정말 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길수 사장님의 어떤 그런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해왔던 많은 그 경험, 또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그런 삶의 흔적, 또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경영 철학, 경험 이런 것들이 이 철강 TV를 통해서 우리 후배 철강인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철강 TV는 한길수 사장님을 국내 최고의 철강 경영자로 선택하였습니다. 철강사 경영자로서 한길수 사장님의 경영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